이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일단 어제 그 SBS 라디오 나가서 했던 반응부터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3시 30분 정도의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한동훈이 17시에 이 주영진의 뉴스 직격이라고 하는 SBS 라디오 출연 예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되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라디오 보셨나요? 예,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했던 주요 발언들은 하나씩 챙겨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나왔던 말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라디오에서 나온 말이 그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못이 나타나는 시기면은 우리가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당 게시판 사태가 일어났던 작년 11월 그때가 우리 당이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타기 사태로 우리 정부가 힘들고 우리 당도 함께 힘들던 시기인데, 사실 그런 시기에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시기인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격을 해야 될 시기에 본인 또는 가족 관련한 문제로 이런 이슈가 됐다면 본인이 부끄러워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 시기에 본인을 건든다는 것에 대해서 대려 발끈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당원의 한동훈의 여러 가지 정치적 패턴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풍성하지 못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덧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한동훈이라는 그 개인의 그 정치적 과정을 좀 보다 보면 사실 서사가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를 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해서 총선을 이끌었었지만 총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한동훈에게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자신이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계엄 막은 한동훈이라는 말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보다 보면 이 당을 위해서 이 계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과 친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시기만 되면은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서사가 좀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를 채워넣으려는 듯한, 덧대려는 듯한 노력들을 한다고 봤었거든요. 저는 이번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체를 해명하는 것보다 자꾸 피해자 서사를 좀 만들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사가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언가 피해자 서사라는 것을 덧대려는 노력들이 이번에 많이 관측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요, 뭐 포괄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라디오에서 했었던 이 이야기들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론스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특유의 벅차오른 표정 있잖아요. 굉장히 신나가지고 뭐라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주영진 앵커 입장에서 이게 속보가 나와버리니까 안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당사자가 있는데 안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약간 세상 무너지는 표정이 있거든요. 한동훈이 그 일전에도 당무감사 사전 그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도 공교롭게도 SBS의 그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때도 야 거의 무슨 뭐 세상 무너지는 이런 표정을 막 지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표정이 오가면서 굉장히 또 중언부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가족이 쓴 거는 맞다, 내가 나중에 알았다,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또 이슈화가 됐죠. 최초로 인정을 했다 라고 하는 지점.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의 반응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또 집에 가서 페이스북은 또 다른 글을 올려요. 보셨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앞서 이윤규 부대변이 말한 것처럼 피해자 서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첫 번째로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논점을 계속 흐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가족이 쓴 거를 나중에 내가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페이스북 쓸 때는 가족이 쓴 것도 허위 사실이다라고 또 말을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말들 자체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는 핑계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자면
아 이거 우리 집 고양이가 쓴 거다라는 것보다 못한 변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사진 저희가 하나 올려드릴 건데 참 세상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저 같아도 내가 아닌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번호를 도용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글 썼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너무 놀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가슴을 쓸어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안타깝게 이제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또 횡설수설 계속 합니다. 중원부원 말을 계속 바꾸면서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또 뭐 진영구도 동명이인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 한동훈이 오늘 글 2개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뭐라고 또 하던가요? 오늘 우선 뭐 첫 번째 올린 글에서는 그 2호선 또 C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호선 그때 뭐- C. 네, 이제 네. 사실 2호선 교수 같은 경우는 당론업소 네. 위원장인데 참 고문관스러운 그런 또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 한동훈 당원은 2호선 위원장을 2호선 C로 호칭하면서 네.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 해서 발표했습니다.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2호선 씨의 조작 발표대로 조작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네. 생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질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네. 말씀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하는 그런 장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해명하는 과정들을 보다 보면 이 굉장히 무슨 논술 문제 내는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죠. 했냐 안 했냐거든요. 맞습니다. OX 문제인데 OX 문제인데 마치 해명을 굉장히 논술 문제처럼 하고 있다라는 어허. 점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이재명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까지 하더라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김옥균의 본인이 될 수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 구조랑 조금 다소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논리 구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이제 자신을 향한 기소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그것은 조작 기소됐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갖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당원의 여러 가지 논리 구조도 뭔가 이 자체가 다 조작됐다. 그래서 조작된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논리 구조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치인과 좀 닮아지는 행동을 좀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영진 앵커가 좀 선의를 가지고 한동훈 이렇게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사족을 달면서 입장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자. 사실 그런 뜻이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뭐 사과를 안 했어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안 했고 가족이 썼다. 난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비판은 나에게 해라. 사과는 안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종편에서 또 이제 한동훈 옹호하는 얘기했다고 많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러라고 하세요. 뭐 한동훈 베이비시터 역할이나 하겠다는데 사람 보는 발바닥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한동훈이 뭐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론이나 평가하는 일, 특히 사람 보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조직 안에서 이 정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전 이제 설명하기도 피곤해요. 저도 기자를 많이 만나고 언론인들 많이 상대하지만 우리가 한동훈에게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수차례 설명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정당 생활을 해보고 우리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심각성을 느끼는 거지 그냥 선생님들 얘기하듯이. 근데 뭐 원래 언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선생님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가치 부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한동훈 같이 저렇게 여론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공격해서 정권 고꾸라트린 사람이 영웅 행세하면서 내가 개헌 막았다라고 하면서 말장난질 하면서 버티고 앉아가지고 당권 먹겠다고 하는 게 그건 폐륜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은 수권 정당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100만 당원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 당이 또 집권해봤자 또 탄핵당합니다. 폐륜아들이 설치는 당에 신성필벌도 못하고 1년 1개월 동안 그거 하나 진상규명 못하고 오히려 김경수 드루킹 그렇게 비판하던 보수 언론들도 덮어라 노래를 부르고 이게 무슨 보수 진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베이비시팅을 해주니까 한동훈이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다니는 거겠죠. 이거는 조금 다들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한동훈에 이어서 그쪽 측근들 반응도 한 번쯤 쭉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배현진, 뭐 이제 박정훈, 뭐 그리고 또 박정아 이런 또 의원들이 뭐 나름대로 뭐라고 또 떠들었어요. 오재준 의원도 포함해서 뭐 그닥 설득력 있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근데 왜 하필 지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궁색합니다. 우리 반박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왜 하필 지금이거든요. 맞아요. 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2달 앞두고 한다 그랬으면 찬성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지연됐을 뿐더러 선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선거를 앞두고 이 빨리 털고 가야 되는 문제들은 빨리 털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이런 이 단계 사건에 대해서 대할 때 누군가가 고름을 짜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저는 암세포라고 했어요. 암세포는 자연 치유가 안 된다.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네. 그것을 자연 치유하도록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이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선거 앞두고 또 이랬으면 그럼 선거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그때 이야기가 나왔으면 빠르게 인정했을 것이냐 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아마 그때 가서는 왜 또 선거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그럼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하면 해명하면 될 일이지 왜 네. 그걸 지금 다루느냐라는 이 변명은 좀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 저 말도 웃겨요. 당이 집중해서 싸워야 할 순간마다 이호선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저거 한동훈이잖아. 그렇죠. 완전히 거기에 맞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까 네.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네. 한동훈 당원이 그 예.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매번 이제 뭐 흑기사가 있다 민주당에. 맞아요. 그 네. 매번 민주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 민주당을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자기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네.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 민주당이 네. 민주당의 위기 때마다 민주당이 결국은 특검과 탄핵이라는 것을 냈었는데 그때 그 동조했던 것이 한동훈과 친한계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아니 민주당 흑기사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인데 그걸 네. 자기 고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600억 쓰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이런 거지 같은 특검, 3대 예. 특검 가지고 정권 협박질했던 게 친한동훈계잖아요. 우리 정권 힘들 때마다 사사건건 단계 여론 조작하면서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질하면서 정권 흔들었던 흑기사. 민주당의 흑기사라 말도 좀 아깝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개 아닌가? 사냥개? 민주당의 사냥개 노름했죠. 오죽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듯이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가 MBN 나와서 그랬어요. 한동훈이 갑자기 당원 게시판 이슈 때문에 깨갱하니까 잠시 숙이는 그 시점에 김건희 이슈에 기여 못할 거면 우리 한동훈 특검 막아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동훈 특검으로 한동훈 목줄 채우고 있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동훈이 지금 현 지도부한테 흑기사니 뭐니 참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아니 민주당 최고 흑기사가 지금 민주당 정권 만들어준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본인 자기소개라고 표현했던 것에 예. 완전히 공감을 하고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중한 시기면 이런 식의 문제 만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본인들이 반성하고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에 지금 오히려 잘못한 사람 주변에서 같이 막아보자라는 건데 이게 딱 그런 격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나서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네. 되려 피해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엄중한 시기마다 발목 잡는 게 누군지 본인들이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은 심지어는 자기 그 국회의원 만들어줬다라고 평가받는 홍준표 전 시장한테도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입을 그냥 닫고 살아라고 하는 식의 그런 그건을 쏟아내고 이호선 위원장한테는 멍청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써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서로 간의 신의와 그리고 질서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본인이 은혜를 입었던 기존의 선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인가부터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은 검사랑 비슷한 그럼요. 직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게 잘못됐는지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런 역할에 맞는 것인데 본인들이 수사받다가 잘못된 건 나오니까 이거 검사가 잘못됐다, 내가 죄 지은 거 네. 아니다 라고 지금 되려 반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 법조인을 역임했던 당대표가 맞는지 그런 것부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란 조직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 당무감사위를 향해서 심지어 이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권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멍청하다? 전 이런 표현을 쓰고 무슨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컴플렉스라도 있는 건지 뭐만 하면은 김건희 여사 끼워 붙여가지고 심지어 김병기 그 와이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굳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배신자 DNA도 개파끼리 공유를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 한동훈의 저 워딩 무슨 민주당 도우미 흑기사다 보는 순간 제가 참 잠시 경어를 내려놓고 그거 너잖아. 그런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게 그거 너잖아. 그러니까 참 파렴치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다른 의원들도 참 반응을 여러 개 했습니다. 뭐 우재준 의원도 뭐 하고 뭐 우리 엄마도 댓글 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아 근데 그 우재준 의원이었나 예.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어떤 징계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사실 이게 그냥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재준 네. 의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친하게 의원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어떤 않습니다만 부분이요? 네. 그 어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권고하지 않은 걸 보았을 때 뭔가 별일 아니다. 그건 아마 예. JTBC의 익명으로 아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네, 우재준 뭐 이제 의원이 그런 아니라 비슷한- 친하게 의원인데. 그런 비슷한 예.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보다 보면 박민영 대변인께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이제 그냥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권고할 만한 규정이 황당원이라서?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궁색한 해명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당원 게시판 사건이 실체가 존재하고 그거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그 상황에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참 호들갑 떨었던 것에 비해 싱겁다. 저는 저런 분들은 법 전공하신 분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뭔지를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 당원 게시판의 규정을 어기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그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사사건건 뭐 누구죠? 우리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 나가라. 무슨 뭐 김경수 복권 그만둬라. 윤석열이 뿌락치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글들을 올려서 여론 조성했으면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 참 납득이 개인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고 무슨 전 또 국회의원쯤 됐으면 당원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무감사위원장이 분명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당원은 징계 권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도 권고한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가처분 좋아하고 당원들 무시하는 저 물의 배들이 보나마나 가처분 할 건데 그 1% 트집 잡을 만한 건덕주도 안 주려고 권고를 굳이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야 권고도 징계 수위도 못 정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당원 당규 몰라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최소한 당원 당규 정도는 알고 나서 본인들이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뭐 반박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최소한의 논리가 결여가 돼 있어요. 네. 뭐 본인들이 올리는 페이스북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좀 소개를 또 해주시죠. 당무감사위원장의 뭐 이름으로 그냥 삼행시를 지어서 뭐 조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자를 제1야당의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했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사실 당무감사위원장이 내용을 조작해서 뭐 네. 올렸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게 같이 겹쳐 보이냐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지금 잘못한 이에 대해서 규칙에 의해서 엄벌하겠다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흔든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사법부 흔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본인들이 최소한 반박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과
그 기본 질서 안에서 맞추어서 논거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몰려와가지고 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학교 몰려다니는 불량 조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지금 지도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PPAT라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원 이미 한번 치러졌었던 것이고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첫 시험에 보면은 당원 당규가 그 과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최소한 이 당을 대표해가지고 유권자를 대하겠다라는 것이고 당의 기본적인 어떤 강령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그리고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를 이미 다 완벽히 하고 있는 단계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이 PPAT를 치르게 되면서 당원 당규나 이런 과정들을 다 이해를 많이 한다면 결국 우리 당이 이번 지도부를 계기로 조금 더 질서가 잡혀지고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가 곧바로 서 있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당이 원상복구 될 것이다.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다른 친하게 스피커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다른 방송 나가서 똑같은 논리를 펼치더라. 집단으로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본 것이 JTBC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언론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야 설마 국회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용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당원 당규 공부를 좀 하고 당성을 좀 갖추고 공직에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개파 활동하기 전에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죠. 사실 이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인 신분에서 지금 당적이 없는 상태로 당무감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선 위원장보다도 더 당적을 가지고 생활했으면서 당원 당규를 모른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 개파불용이라는 것도 우리 당의 또 핵심적인 당원 당규에 현재 명시가 되어 있는 원칙이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반응이 좀 듭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